그 유럽 여행이 너무 가고 싶습니다. 항공권을 검색해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일단은 뭐 계획을 중단했고, 환율도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뭐 1,300원짜리 뭐 그 정도였는데 1,400원이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유로 환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록창에 쳐서 나오는 것들은 거래가 돼서 나오는 그런 가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유로원, 뭐 예넌 이런 통화들은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재정 환율, 계산된 환율이거든요. 유로 달러 환율 거래된 가격과 달러원 거래된 가격, 뭐 달러엔 거래된 가격과 달러원 거래된 가격을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상식 차원에서 외우시면 됩니다. 유로원 환율은 유로 달러 환율 곱하기 달러원 곱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넌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원 환율 나누기 달러엔 환율 이렇게 딱 외우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 유로원 환율은 곱하냐? 보통은 이제 1달러당 몇 원, 1달러당 몇 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딱 4가지 통화들만 1유로당 몇 달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로, 파운드,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이 4가지 통화들만 표기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재정환율 구하실 때도 이들 통화들에 대한 재정환율은 그냥 곱하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환율 전문가라고 하니까 이제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우리 애 학비를 보내야 되는데 언제 환전하면 좋겠냐고 참 뭐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전문가 포스로 그래서 이번 달에 뭐 FOMC도 있고 하니까 FOMC 확인하시고 뭐 환전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전할 때는 2가지입니다. 전망에 대한 확실한 뷰가 있는 경우와 잘 모르겠을 때 2가지 경우가 있고요. 확신이 있으시면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나는 앞으로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오늘 당장 다 바꾸시면 되고요. 내가 그 돈 보내야 될 때쯤에 환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기다렸다가 바꾸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런 확신 있는 뷰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뷰가 별로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정도에서 환전을 하면 좋다. 그게 뭐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손해 안 나게 하는 환전이란 무엇이냐? 결국은 내가 환전을 해야 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의 평균보다는 내가 좀 낮게 통화를 바꿀 수 있으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평균이 얼마 될 줄 알고 내가 바꾸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는 이평선을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뭐 여기저기 사이트들에서 이제 뭐 유로원도 그렇고 예넌도 그렇고 은행들에서도 차트를 제공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이동평균선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 60일 이평선이라고 하면 영업일로 치면 3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과거 3달 전의 평균 환율이 요만큼이다. 그래서 이 선을 활용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독일에 아이를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10만 유로를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돈을. 매년 말에 5만 유로씩 보내야 되는데 기간은 우리가 20년, 21년으로 한번 해보고요. 이때 이제 환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꾼 평균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는 뷰가 확실히 있다. 유로원 환율은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020년 1월 1일에 다 환전했습니다. 환전 환율이 그러니까 1293원 정도 되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거의 저가에 환전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아마 힘드시겠죠. 그래서 나는 전망이 딱히 없어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60조 이평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5번에 1년에 5번 총 10번에 나눠서 환전을 할 거고요. 내가 지금 보는 환율이 60조 이평선 환율보다 꽤 낮을 때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15원 이상 낮으면 나는 환전에 들어갈 거다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딱 보시다가 15원 이상 낮아 그러면 나 이번에 10,000유로 근데 만약에 5번이라고 계획을 짰는데 1년에 이동평균선보다 100원이 낮은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20,000유로 이렇게 환전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냥 착착착 10,000유로씩
이제 환전을 했다고 세어보니까 평균적으로 1,333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환전했으면 한 40원 정도 이익인데 어쨌든 1,333원에 이제 환전한 꼴이 됐고요. 그래도 20년, 21년 유로 원 평균 환율을 보니까 거의 1,350원이기 때문에 큰 손해는 안 본 정도 레벨로 환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물론 저점에 못해서 아쉬우실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득인 이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여신 분들은 언제 환전하면 좋겠냐, 빠질 거냐, 기다리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유로원 환율의 거창하게 보자면 역사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달러원하고 이런 재정 환율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정 환율은 유로원, 옌원, 그러니까 누가 잘했어, 누가 못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재료도 사실 달러원은 보통 오르는 재료이잖아요. 근데 유로원 환율 같은 경우는 유럽에 더 불리해, 한국에 더 불리해, 한국에 더 불리할 것 같으면 유로원 환율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더 유리하면 유로원 환율이 오르고 한국에 더 유리하면 빠지고 이런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로 환율이 99년에 론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유로원 환율의 흐름을 보면 한 5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인데요. 초반에 유로가 론칭하고 초반 한 1년 정도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론칭을 하고 뭔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유로가 강세를 보이고 반면에 한국은 이제 IT 버블, 코스닥 버블 때문에 좀 힘들었던 단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럽이 더 좋았잖아요. 이때는 유로 환율이 오르던 단계였고 2004년부터 6년까지는 유로 환율이 쭉 빠졌거든요. 이때가 연준이 금리를 올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보통 유로 달러. 그러니까 주요 통화들끼리는 금리 차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유럽이 힘이 없겠죠. 근데 한국은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별로 영향을 덜 받고 우리는 조선 수주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원화가 강해지는 시기. 그래서 이 시기에는 유로 원 환율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쭉 빠졌습니다. 다음 시기는 2006년부터 이제 금융위기 오기까지인데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ECB가 뒤늦게 막 따라 올리기 시작합니다. 유로가 강해지고요. 또 이 시기는 한국이 이제 조선업 수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단기 매체가 많아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금융위기까지 맞고 그러다 보니까 유로원 환율이 그야말로 급등하는 시기였습니다. 이후 이제 금융위기가 딱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유로가 맥을 못 추는 그런 기간들이 상당히 이어집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 때문에 유로존이 14년도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병자처럼 계속 죽어가는 시기였고 한국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를 정말 잘 극복했어. 그리고 막 중국이 금융위기 끝나고 돈을 펑펑 써주니까 옆에서 수혜를 받던 그래서 유로원 환율이 빠지는 그러니까 원화 상대적인 강세 시기가 되고요. 그래도 15년, 16년도 이후부터는 유로가 힘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간은 지났고 우리가 조금 이제 괜찮아지려고 해. 근데 뭐 탄력은 없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좀 힘이 빠지는 시기 여기다가 우리가 막 수급적으로 달러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의 힘이 빠지는 시기 유로원 환율이 조금씩 올라오는 시기였고 그래서 최근에 1,480원 부근까지 유로원 환율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계는 5단계입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유로원 환율 다 올랐냐? 이제 좀 팔아도 되는 거냐, 많이 빠질 거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왜 올랐는지를 한번 알아야 이게 뭐 빠질 건지 더 오를 건지 한번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유로원 환율이 1,300원대 초반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유럽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그야말로 폭등하고 전쟁하면서 유로가 정말 에너지 위기가 올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 환율이 많이 빠졌던 거고요. 근데 또 후반에 가니까 유로원 환율이 1,400원대를 올랐습니다. 이때는 한국이 힘들었는데 우리도 이제 에너지 가격 오른 데다가 해외 직접 수출 때문에 막 달러 수요 발생을 하고 또 중국이 힘들고 반도체가 힘들고 이런 상황이 이제 환율이 올랐었고요. 근데 이후에 이제 좀 되돌림을 하다가 올해 1,480원을 찍은 이유는 일단은 이제 ECB가 미국이 막 혼자 올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우리도 많이 금리를 올려야겠는데 우리 4%까지 올릴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로는 강해지는 반면에 4월에 이제 우리 이제 배당 역송금 수요 막 그런 수급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반영하면서
유로 환율이 이제 1,480원까지 오른 겁니다. 1,500원이 고점이었을까 고민이 되는 타이밍인데요. 일단은 그 5번째 단계가 아직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는 조금 유로원 환율이 힘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중국이 힘든데 한국만 힘든 게 아닙니다. 중국이 힘들면 독일도 힘들고 사실 대만도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힘들면 독일도 당연히 힘들게 될 거고, 여기다가 사실 우리도 뭐 연준 따라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우리는 일단 멈추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예금금리 기준으로 4%까지, 사실 작년 이맘때 ECB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사실은 갑작스럽게 거의 4% 이상 금리를 올리게 되는 꼴인데 결국 경제에 충격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유로존의 민간 대출, 가계 대출, 기업 대출이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고금리 영향을 유럽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계속 이제 온몸으로 겪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수급적으로 우리 수급을 보면 우리가 달러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작년, 재작년 고생을 했는데 일단은 해외 직접 투자, 그러니까 공급망 재편하면서 나가는 달러 수요들이 일단은 뭐 피크는 지난 것 같다. 우리 수급은 좀 진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올해 하반기만 놓고 보면은 좀 유로원 환율의 상승세가 진정된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면 레벨을 짚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1,400원 이 언저리 밑으로 가면 조금 사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보자면 제가 그 이평선들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평선이란 지금 시점에서 60일 이평선이라면 3달, 120일 이평선이라면 20일로 나누면 6달, 이런 식, 뭐 200일 이평선이다 그러면 20일이 한 달이니까 영업일로 10달, 그러니까 지난 10달 동안의 평균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120일 이평선이 지금 1,409원, 그 다음에 200일 이평선이 1,395원, 그리고 여긴 없지만 60주 이평선, 60주 이평선이 1,381원 정도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1,300원대 후반, 1,400원 초반에 많은 이평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요선이 좀 지지가 되는, 요선 밑으로 가면 좀 사봐도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재정 환율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양쪽 계산된 환율이고 양쪽의 그 상황들을 다 감안해야 되는 환율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사실 이평선을 벗어날 확률이 달러원 환율이나 다른 지표들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